뭐 올해 만약에 알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만한 코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ETF가 될 수 있는 코인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뭐 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본인 코인도 만들고 부인 멜라니아 코인도 만들고 또 이들이 또 매입한 여러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주도 코인이 되지 않겠냐,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있던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일단은 그 밈코인을 만든 부분은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취임 전에 그런 걸 한 것 같고요. 또 멜라니아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또 이 크립토에 애정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제 좀 오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밈코인은 어떤 뭐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걸로 해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러 이 코인들을 취득했다라는 부분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트럼프 가문에서 하고 있는 그 디파이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업에서 그걸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득한 것들은 보통 지금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서비스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뭐 아데나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베, 뭐 링크, 체인 링크, 그리고 또 트론 이런 코인들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 코인이 가격이 오를 걸로 바라보고 산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업의 주체들이 그걸 취득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로 그거를 할 이유는 별로 없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전략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걸로 보여요. 즉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 트럼프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 그리고 둘째 에릭 트럼프 이렇게 둘이서 하고 있고 특히 에릭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취득한 것은 결국에는 그 기업들과 전략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가에서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혜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10만 불, 10만 5천 불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거에서 50만 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일반 가장 시장 낙관적일 때. 가장 낙관적일 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시나리오를 기대할 거예요. 미국이 전략적 비축 자산 인정하고 그러면서 기업들 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저래 따라서 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또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까지 거기가 지금 다 불법이지 않았나요? 중국은 지금도 이제 그 크립토 관련된 사업은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스탠스가 작년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홍콩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홍콩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이런 그 규제 프레임워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홍콩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미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단은 홍콩을 중심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거는 저희 추측에는 아마 이미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중국에서도? 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이 뭐 20만 개 갖고 있다. 뭐 중국이 뭐 19만 개를 가지고 있다. 뭐 영국이 뭐 6만 개 가지고 있다. 이거는 드러난 것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갑이 미국 정부의 소유다라는 게 확인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확인이 안 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이런 예산 같은 것들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숨기고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고 미국이나 영국도 그런 나라인데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들은 얼마든지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짜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4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와, 근데 엄청난데? 그거는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20만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직접 취득한 건 아니고 이제 범죄 관련된 뭐 여러 범죄들에서 압수한 건데 40만 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입장은 내진 않았어요.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 말은 뭐 부인도 긍정도 안 한다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수의 국가들이 드러내지 않고 예상을 하니까 이런 그럴 수도 흐름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지금 전략적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요게 진행이 구체화될수록 여러 국가들은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이럴 때 그 행방불명인 그 사토시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그러게요. 사토시 지갑에만 100만 개가 있는데 그러나 뭐 그게 이제 지금 뭐 마켓에서 추측하기에는 사토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그게 사라진 걸로 예. 봐야 되나요? 예. 아, 진짜 엄청난 건데. 그렇죠.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이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사실 그 법인들이 주로 샀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좀 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엄청나잖아요. 그 주가 밸류에이션 보면 비트코인을 그냥 직접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0년도부터 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 7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거의 한 뭐 500% 약간 못 되는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뭐 100 몇십 프로밖에 안 올랐던 걸 감안하면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회사를 설명하는 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설명되는. 뭐 기존에 영위하던 비즈니스가 있긴 했지만은 이거는 뭐 기업 가치가 한 뭐 1조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거의 뭐 100조짜리 회사가 됐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강세장으로 오면서 비트코인 상승보다도 기대감이 껴가지고 그 2배 가치, 3배 가치까지 가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주가가. 그렇죠. 이제 현재는 지금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신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나으냐,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는 게 나으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 그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 대비 멀티플이 1 근방까지 낮아졌을 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는 게 당연히 낫고요. 네. 네. 그리고 지난 히스토리를 봤더니 3 근처까지 갔을 때는 다시 빠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어느 정도 요 수치를 보면서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좀 제안이고요. 현재 수준에는 한 이 정도 되니까 올해가 강세장이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뭐 비트코인보다 또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세를 흐를 때까지는. 그러나 이제 꺾일 때는 좀 가파르게 또 꺾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겠군요. 예, 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적립식 투자 이런 거보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이 좀 속편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코인 불장이 올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네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리플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취임 이후에 과연 어떤 코인이 이 불장의 가장 큰 상승을 이끄는 주도가 될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초기에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올드 코인이라고 분류되는 것들 중에 미국계 코인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뭐 리플, 스텔라, 헤데라 이런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게 거의 아마 루머긴 하지만은 사실로 나중에 드러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발행된 코인들의 경우에는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면세를 해주겠다. 이 루머가 돌았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다른 뭐 크립토가 아닌 다른 섹터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뭐 세금 거의 안 내게 해주겠다. 네. 근데 뭐 외국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과세를 많이 때리겠다.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크립토도 전 세계 수도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거나 해외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면 니네 법인이 미국으로 이전해갖고 와라. 그러면은 어느 조건에 만족되면 우리가 너희도 그런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던 것들이 미국계 올드 코인들이었고 아마 그 흐름은 이번 트럼프 임기 중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나 뭐 다수의 뭐 법인들이나 이런 곳들이 ETF를 취득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에 일단 쉽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금 규제 환경들이 바뀌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금융기관에 뭐 10여 년 근무를 했었지만 이 금융기관들이 코인들을 다루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코인을 먼저 다룰까? 너무 뻔하거든요. 히스토리가 확인이 되는 거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 뭔가 검증이 사업한 게 한 5년 되고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에서 우리가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되고 이런 기업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좀 수혜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불장이 알트코인에서 불장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그런 코인들이었는데 앞으로는 네. 어떤 코인들이 좀 주도가 될까? 어떤 분이 이더리움을 그렇게 많이들 기대하시던데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요? 안 올랐다고 올드 가운데서는 예, 이더리움이 뭐 상대적으로 작년에 저조했거든요.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저조했던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최근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솔라나가 작년에는 이제 주로 밈코인 거래가 참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들은 트랜잭션이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환경에서 거래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은 그보다는 보안성도 높고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이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또 막상 거래 편의성을 생각할 때는 솔라나 체인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라나에서 훨씬 많이 되고 이더리움의 사용 빈도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식이 아니라 그냥 식당을 경영을 하더라도 손님이 많이 와야지 그게 그렇죠. 잘 되는 식당인 건데 손님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작년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사실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 올랐으니까는 잘 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은 올해 또한 뭐 크게 비슷하지 않을까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지금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만약에 알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만한 코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이 있고 또 여러 관점에서 다른 코인들을 추천을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ETF가 될 수 있는 코인들, 이것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지금 예상되고 있는 혹은 지금 시도되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있죠? 이제 ETF 그 신청은 이제 여러 코인들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뭐 리플,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헤데라, 뭐 에이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 대형 그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요런 인덱스를 우리가 ETF로 하겠다. 요런 것도 한 두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들이 그래도 좀 기관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 투자 전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을 코인의 나라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뉴스를 본 듯한데. 예, 크립토 전 세계 크립토의 수도가 되게 하겠다. 아 맞아요, 그래 네. 수도가 되게 하겠다. 수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무슨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립토를 할 거라면 미국에 다 와라. 이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아, 그냥 우리 뭐 리쇼링 막 제조업들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람, 돈 다 크립토에 대해서 베팅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 투자하고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크립토 사업하려고 하면은 미국 와가지고 해라.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그런 기대도 있던데요.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우리 소위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이런 대형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들,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네. 이런 데서도 다 기업들이 어떤 코인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이제 하지 않겠냐. 회사들에 대한. 맞습니다.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적이신데 일단 이제 그 빅테크에 관한 기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빅테크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7개 막 대형 종목 있지 않습니까? IT 네. 기업 중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 600빌리언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좀 샀으면 좋겠다고 주주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버팅까지 갔지만은 안 사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메타가 이번에 또 다시 투표를 합니다. 메타는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하나가 직면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거를 취득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소프트한 접근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크립토를 발행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그 취득하는 것 관련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면은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샀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6개가 이제 안 산 거고. 근데 사실 그 중에 메타라는 기업,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코인을 만드는 걸 시도했던 기업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네. 그래가지고 뭐 미국 정부에 밑보였다니 뭐 맞습니다. 별 얘기가 다 있었죠. 리브라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뭐랄까요 엄청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많은 국가 차원에서 부담감을 느낀 거죠. 와 이거 했다가는 우리 통화 시스템 다 붕괴되겠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 정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든 그 연합 체계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핵심 멤버 중에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있었는데 네. 걔네들이 탈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다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가 좀 흐지부지가 됐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메타는 제 생각에는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이 소셜 미디어를 사람들을 다 연결해놨는데 이걸 금융적으로 연결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코인 발행하고 싶은데 못했죠. 메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코인들이 앱토스란 코인하고 수이란 코인이거든요. 뭐 이 코인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특히 수이 같은 경우는 10위권 근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빅테크들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거를 뭐 내부적인 검토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느 정도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앞으로 4년 트럼프 시대 이 코인에 대한 전망,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그 대통령이 되면서 저는 그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단계에 왔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리레이팅이라는 게. 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이 환경이 이제 천지개벽했다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정말 주요 국가들, 예전에 뭐 엘살바도르라든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겠다. 사실 글로벌 사회에서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이게 산업적인 육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변화는 대단히 좀 중요한 변화이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도 다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트럼프 임기 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금융기관들이 직접 크립토를 다루게 되는 시기가 결국에 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채권, 전통적인 어떤 투자 대상에서 그 외에 이제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여기에 아주 주요한 어떤 섹터로 크립토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저도 한 8, 9년 전서부터 이 코인에 대해서 네. 주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봐왔는데 야 진짜 이렇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때는 정말 미국 달러 패권에 어떻게 안 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렇죠. 왜냐면은 그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사이페딘 아모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크립토 씬에서 뭐 한 번씩 다 볼 만한 책인데 한국 번역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책 제목이. 그게 당시의 어떤 스탠스였고 그 내용이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달러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또 윤수목 대표는 또 채권 트레이딩 채권 하셨던 트레이더였죠. 또 펀드 매니저였었죠. 네, 펀드 매니저셨고 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또 미국채 수요처가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국채 수익률 지금 앞으로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찍어낼 국채들 생각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금리가 잡힐 것이면 복잡한데 코인까지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뭐 앞으로는 아마 매크로를 분석하는 분들은 크립토 마켓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강력한 수요처가 돼버렸으니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갈수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돈 벌기. 많은 것을 공부해야만 되는. 근데 또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아마 단순해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윤수목 대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